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술적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후라고 합니다. 오늘은 논리와 논술 과목에 대해서 공부의 원리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논리와 논술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에피소드를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제가 대학원생 시절 때 나이가 아주 많은 선배님한테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력 정치인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친척 학생을 논술 과목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을 어느 날 처음 만났는데 소개를 받는 자리에서 얼굴을 딱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어요. 얼굴에 그냥 똑똑하다는 글자가 쓰여 있는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은 유명 외고 졸업반이었고 수능에서 만점에서 3점 정도 부족한 성적, 그리고 서울대에서 모과를 지원을 했는데 그 과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논술 공부를 좀 해서 이제 글쓰기를 좀 해본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읽어보고 결론을 내렸죠. 제가 그 학생한테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 과에 합격한다. 그리고 논술 공부를 할 시간이 한 달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면, 제대로 공부를 하면 분명히 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또 다른 학생들을 논술 공부를 좀 지도했던, 그래서 입시에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가르쳤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학생을 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이 굉장히 바빠서 제가 한 달 동안 지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꼬박 한 번도 지도를 못하고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시간이 난다고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바빠서 가르치지 못했으니 제가 뭐 탓할 것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라고 묻고 이제 그동안 글 쓴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이 엉망이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확 밀려들면서 이 학생이 이러다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 그 정도로 이제 글쓰기가 아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안감을 토로를 하면서 그 학생에게 한 달 동안 도대체 뭐 했냐고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솔직히 말하기를 한 달 동안 강남에서 유명한 논술학원은 다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술학원에서 아주 잘못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학생은 자기가 원했던 서울대 그 과에 불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논리와 논술 과목을 정확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달리 말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리와 논술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논리와 논술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논리는 먼저 논술의 일부죠. 그리고 논술은 자신의 논리적인 생각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알기 쉬운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반발심이 살짝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작가가 될 생각이 없는데 글쓰기를 왜 해야 하지? 뭐 이런 반발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논술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자, 그런 학생들에게도 논술은 웬만하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축구 경기장. 자, 두 번째는 이제 창고예요. 세 번째는 사무실이죠. 자,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으로서 어떤 직장을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인 직장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을 상상하더라도 뭐 이 중에 하나 혹은 이 중에 없더라도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창고에서 물류 작업을 하는 직업을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미래의 직장을 얻었을 때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무직을 꿈꾸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논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사무실에 여러분의 책상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겁니다. 자, 책상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씁니다. 예전에는 펜으로 썼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워드 프로세서로 혹은 엑셀로 뭔가를 쓰죠. 하여튼 뭔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글쓰기에서 키우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려한 문장은 필요 없이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곧 논리, 논술 과목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균관대에서 어떤 졸업생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취직을 할 때 글을 못 써서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 학생은 그 외의 다른 실력은 매우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의학도 뛰어났고 다른 사교적인 능력도 좋았고 다른 실무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안 가서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서류를 쓰고 보고서를 쓰고 계획서를 쓰고 레포트를 올리고 전부 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버티다 못해서 자기가 원했던 직장을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리와 논술 능력을 꼭 필요로 한다고, 시험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와 논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자료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딱 이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논술 공부를 위해서도 정확히 이 세 과정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것,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재미있는, 좋아하는 주제의 어떤 책이라도 괜찮습니다. 소설도 괜찮고 어떤 학문적인 책도 괜찮아요. 굳이 논술을 위해서 딱딱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읽고 이리저리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일기를 쓰셔도 되고 독후감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책을 읽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어떤 형식 없이 많이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와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모든 책에서 독서를 많이 하고 많이 쓰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평범한 진리이죠. 그리고 이 평범한 진리가 가장 강력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을 오래 많이 하면 그것으로 논술 공부는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읽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읽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책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소설도 괜찮고, 설명문도 괜찮고, 누구의 일기도 괜찮아요. 쓰기는 조금 더 초점을 분명히 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에서는 첫째, 아름다운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많은 경우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배우고 그 글쓰기가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 공부와 섞여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혼란을 겪죠. 왜냐하면 글을 쓰기를 많이 연습했는데 그 글쓰기가 대부분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글쓰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못 듣고 글을 잘 써라 하면 아름다운 문장을 쓸 생각부터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논술에서는 아름다운 문장은 필요가 없다. 이 점을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즉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도록 짧고 분명하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만이나 걱정이 생기죠. 잘 쓴 글과 못 쓴 글은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자기 생각을 짧고 쉽게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하기도 어렵지만 자기 생각을 쉽고 간단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어디서 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잘 전달된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공부예요. 생각을 글쓰기를 안 하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쓰려고 하면 대체로 글로 안 나오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논술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은 굉장히 편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생각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쓰려고 하면 내가 아는 그 생각을 내가 못 쓰겠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쓰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단 그 안에서 생각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짧고 분명하게 잘 쓴 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어와 수어를 가진 문장을 쓰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역사 교육에 대해서 말하겠다. 주어와 수어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문장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것이 좋냐면 나는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이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역사에 대한 그것을 짧고 분명하게, 즉 주어와 수어를 넣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역사 교육이 청소년에게 왜 필요한지를 말하겠다.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연습을 필요로 할 만큼 어렵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예는 이것을 더 짧게 말하는 것이죠. 역사 교육은 청소년에게 왜 필요한가? 이렇게요. 그러면 문장이 더 짧아졌죠? 나는 역사 교육이 청소년에게 왜 필요한지를 말하겠다 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다 떼냈습니다. 하지만 더 짧아졌고 한 방에 전달이 되죠. 이것이 논술 공부에서 글쓰기 연습의 첫 번째 초점입니다. 미려한 수식어는 필요가 없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고 짧게 쓰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렇게 쓸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또 흡수를 해야 되는데 다시 이 대목에서 독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 다시 글쓰기와 독서 양쪽의 중요성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설명이 지루하다면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즉 많은 독서와 많은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생각이 사라졌죠? 네. 글쓰기와 독서를 번갈아 많이 하면 그 안에서 생각은 저절로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생각이고
그 와중에서 들어오는 많은 정보를 흡수한 생각, 그리고 글쓰기 도중에서 자꾸 정리된 생각, 즉 아주 발전되어서 뛰어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잘 쓰면 뛰어난 논술문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강조드릴 만한 논술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